안녕하세요. 샤론코치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잠깐 세팅 다시 할게요. 네, 좋습니다. 식사 잘 하셨어요? 네. 소리 조금 울리는데 괜찮나 모르겠네. 왜 소리가 울릴까? 잠깐만요. 블루투스도 껐고. 예. 오디오 어때요? 오디오 제 귀에 조금 소리가 울리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떤가 궁금합니다. 네, 오디오. 네, 안녕하세요. 와이즈님, 오디오 체크 한번 해주실래요? 예, 저는 조금 소리가 제 귀에 조금 울리게 들려가지고, 어떤가, 알려주세요. 괜찮아요? 다행이네요. 제가 지금 거의 몇 시간을 이어폰을 꽂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지금 계속 공명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살짝 울리죠? 왜 울리지? 여기서 여기서 울린다고 느껴지네요. 우리 스튜디오에서 저희가 흡음을 해놨는데 그래요. 저도 지금 살짝 울리다고 느껴지거든요. 지금 소리가 왜 그럴까 모르겠네. 일단 진행할게요. 네. 왜 소리가 울려질까? 살짝 울려진다는 느낌 들죠? 잠깐만요. 네. 하겠습니다. 날이 추워요. 그런데 버스 안은 히터가 또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버스 앞자리에 앉았더니 히터가 나오는 그 자리였나 봐요. 그래서 정말 푹푹 찌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 그래도 이렇게 버스 안에 사람이 많지 않아서 겉옷을 좀 벗고 그리고 왔습니다. 이제 매서운 겨울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은 또 대부분 예전에는 망년회라고 했는데, 이슬망자, 지금은 송년회, 해를 보낸다. 이래서 보통 송년 모임이 많죠. 그래서 이 지역의 식당들도 저녁 예약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도 오늘 지인하고 저녁 약속이 있는데, 8시 예약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8시 예약하고 좀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오늘은 또 이런저런 일이 많아서 조금 부산했습니다. 일월화수 일본 잠깐 다녀왔고요. 이제 목요일 하루는 짐 정리도 못하면서 그냥 거의 누워 있어야 되는 그런 저질 체력이 되었더라고요. 네. 그리고 오늘 금요일은 아침부터 운동 갔다 오고 또 잠깐 또 시장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라방하고 또 잠깐 또 문화센터 잠깐 가야 되고 오늘 좀 부산하네요. 네.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제가 이번 수능 영어 1등급이 3.11% 나왔거든요. 영어랑 한국사는 절대평가예요. 그러니까 90점만 넘으면 다 1등급으로 거는 건데, 이번에 영어가 너무 어려워서 전체 인원의 3% 정도만 90점 이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영어가 어려웠죠. 그래서 또 평가원 원장이 사퇴를 했더라고요. 책임지고. 참 정말 또 일본 뉴스에서는 40학년도에는 수능을 없애겠다라는 의견을 제안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제 서술형 평가가 강화될 거라는 말도 있고 정말 이래저래 많습니다. 이야기들이. 네. 잠깐 인사 좀 할까요? 네, 와이즈 TEBR님, 네, 샤이니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HW맘님, 네, 어서 오시고요. 서맘님, 언제 봐도 러블리하다고요. 럭셔리하고요. 그런가요?
다른 건 없고 오늘은 그냥 여기 베스트, 예, 이 베스트 하나 입었습니다. 예, 패딩 안에 살짝, 전 요즘에 이렇게 겨울에는, 예전에 제가 할머니들이 겨울만 되면 그렇게 조끼를 입으셨어요. 뭐 누비 조끼, 그 다음에 뭐 조금 부잣집들은 이제 토끼털로 된 조끼, 아니면 그냥 모카섬을 넣은 누비 조끼 이런 거 많이 입으셨는데 왜 이렇게 할머니들은 저렇게 조끼를 입을까 했는데 저도 이제 조끼 입고 그리고 버선 신는, 예, 발목이 시려요, 발목이. 예. 그래서 잘 때도 생전 제가 양말을 안 신는 사람인데 수면 양말을 가끔 신을 때가 있어요. 물론 신다가 벗어 던지긴 하지만, 그래서 이게, 등과, 발목, 뭐, 아니면 어떤 분은 발꿈치도 시리다고 하는데,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노인의 상징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근데 저는 원래 베스트를 좋아해요. 조끼를 좋아해서 저는 그 여름 옷도 베스트가 되게 많고요. 약간 신사복 조끼 같은 거 엄청 좋아합니다. 예, 근데 얘는 그냥 퍼인데요. 퍼 조끼가 몇 개 있는데 얘가 조금 패셔너블하죠, 살짝. 예, 털도 좀 길고. 예, 그래서 이 밋밋한 그 캐시미어 하나 입을 때보다는 베스트 하나 걸치는 게 훨씬 더 모양새가 나서 제가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코치님은 품격 있는 여성의 스탠다드이신 것 같다고요.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품격 있다는 단어 되게 좋아해요. 예, 그 단어 자체를. 그거는 이제 품격은, 품은 물건을 뜻하는 거고, 상품할 때 품, 네. 격은 이제 격조 있다, 격이 있다, 뭐, 각고이,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뭔가 그 사람의 뭔가 정체성도 되고 아니면 외형적으로도 뭔가 이 사람을 상징할 수 있는 뭐 자세나 말이나 패션이나 뭐 제스처나 다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좋아하는 표현이고 듣고 싶은 표현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예. 너무 이렇게 막 딱딱해도 재미없죠. 유머 감각도 있어야 되지만 그 유머라는 게 듣는 사람이 불쾌하고 듣는 사람이 혹시 나한테 하는 소리야 라고 오해할 만한 거는 유머가 아니죠. 그냥 같이 즐겁고 와, 이 사람이 허를 찌르는구나. 뭐 그런 게 유머겠죠. 예, 우리는 또 그런 거를 많이 배우는 거. 일단은 같이 말하는 사람들의 언어 습관도 영향이 큽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이들 앞에서 특히 엄마들이 이 우리 한국어를 좀 고급 한국어를 썼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죠. 여튼 영어가 너무 어려워서 저희 그 온라인 강의 플랫폼이 있어요. 샤론 코치 클래스. 거기에 영어 강의가 데니엘 쌤하고 이열 쌤 강의를 제가 업로드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열 쌤이 이제 그 영어를 굉장히 다양하게 가르쳐 주세요. 뭐 정말 내신 영어, 수능 영어, 뭐 공인 영어, 공무원 영어, 뭐 편입 영어, 뭐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영어 시험은 다 커버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이제 수능 이제 내신 영어에서 이제 영작하고 수능 영어의 어휘와 어법, 예, 그 강의를 만들어 주셨고요. 예, 그리고 데니엘 쌤은 지금 영어학원 운영하시는데 통역사시고 미국 유학파시고 그러세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페어팩스를 하고 이제 미국의 그 약간 학군지 같은 데서 이제 아이를 데리고 유학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많이 녹여서 만든 게 미국 초등학교 영어, 예, 이런 영어도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킬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 초등 때. 예. 그래서 아마 지금 제가 20% 할인 넣었으니까 여러분들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영어는 너무 그 왜곡된 거와 너무 마케팅이 치열한 시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릴 때 이제 막 아이를 낳으면서 교구 사고 전집 사고 그리고 이제 막 엄마표 영어 하다가 그다음 요즘은 또 그게 막 화상 영어 뭐 다양한 온라인 영어를 하다가 결국은 영유를 갈까 말까 막 고민하시다가 어떤 분은 영유 3년, 4년 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나중에 7세 정도만 해서 막 가성비 좋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서 또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되면서 이제 이때 막 7세고시 나오는 거죠. 어느 영어학원에 갈 수 있느냐 막 이러다가
이제 한 3, 4학년 때부터 이제 나뉘어져요. 아, 나는 이제 미국식 영어는 이제 그만하겠다. 한국 영어 하겠다라는 분들도 있고, 아니야. 조금 더 끌고 가서 우리 영어로 돈을 벌 수 있는 영어를 만들겠다라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영어는 그 부모의 경제력과 부모의 영어에 대한 생각에 따라서 너무 많이 달라요. 근데 끝까지 가면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이런 사교육의 그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남을 설득하고 뭐 여튼 내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영어 때문에 손해를 보지 말아야겠다라는 정도의 영어 실력. 근데 이건 한 번에 되지 않아요.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계속. 정말 나이 들어서까지 뭐 저희 딸과 아들도 제가 영어를 정말 많이 시켰지만 지금도 미국에 살면서 계속 영어 공부하고 듣고 다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기본을 조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포인트는 정말 돈을 많이 들이지 말자. 예, 돈을 들인다고 영어가 되는 건 또 아니에요. 근데 적기는 있어요. 적기. 그 적기라는 거는 뭐냐면 많이 들을 시기가 있고 또 내가 어느 순간 입이 터져서 말을 하는 시기가 있고 또 어느 순간은 아 이게 영어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고 또 어느 순간은 아 내가 조금 더 제대로 배우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거를 잘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의 대학에 들어가도 교환학생도 갈 것이고 또 어찌 보면 뭐 정말 요즘은 뭐 학사로 끝나질 않으니까 석박을 미국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취업을 위해서도 취업 현장에 나갈 수도 있고 그래요. 예, 그래서 제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어로 인해서 돈을 많이 쓰지는 말자. 최소한만 쓰고 좀 모아놨다가 나중에 정말 우리 아이들이 뭐 엄마 내가 뭐 유학을 가고 싶어 뭐 하고 싶어 했을 때 정말 선뜻 학비를 대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능력은 좀 있어야 돼요. 그게 일부라도. 예, 너무 막 돈을 안 주고 네가 알아서 해 막 이러면 애들이 미국에 나가서 너무 고생해서 공부를 못 해요. 노동하려고 가는 거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원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조금 돈을 좀 아끼라. 사교육비를 많이 안 썼으면 좋겠다. 그럼 언제 써야 되냐 한다면 사실은 영어학원은 이제 보통 이제 영유를 다니거나 어릴 때 막 엄마랑 하고 뭐 혼자 아이가 책 보고 막 이러면 1학년, 2학년 때는 영어학원 사실 안 가도 돼요. 왜냐하면 1학년, 2학년은 이제 유아 때 했던 거를 좀 지속하면서 살짝 실력을 올리는 시기고 3, 4는 약간 영어의 정책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학원비를 그렇게 넣지 않아도 자기가 집에서 책 읽고 일기만 써도 영어 실력은 굉장히 올라가요. 왜냐하면 그때는 영어에 대한 그런 표현 능력보다는 컨텐츠가 머리에 들어가야 되는 타임이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5학년, 6학년, 중1 정도에는 영어 공인 성적, IBT, 토플 같은 점수를 만들면서 자기 영어 실력을 약간 객관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내신 영어, 수능 영어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캠프 같은 것도 저는 이제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외국에 나가서 그냥 외국이 이런 거야라고 그런 경험치를 원하는 건지 영어 공부를 진짜 시키겠다는 건지를 좀 구분하자. 그러면 정말 우리 애가 그동안 한국에서 영어를 공부했고 외국에 나가서 1년이라도 한번 발화하면서 경험을 해보는 거는 적어도 4학년 넘어야 돼요. 예. 왜냐하면 그래야지 컨텐츠도 제대로 되고 그다음에 자기가 하면서 내 실력을 좀 확인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돈을 좀 아껴라. 오늘 또 본의 아니게 또 돈을 아끼라는 얘기로 또 시작을 했네요. 네. 뭐 질문 있으면 올리셔도 됩니다. 어떤 질문도. 네. 손 흔들기 좀 해볼까요? 네. 오늘 이제 딸이 미국에서 이제 방학이요. 겨울방학이어서 돌아와요. 예, 그래서 저녁에 오거든요. 예, 저녁에 오면 이제 두런두런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또 실제 미국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뭐 공부라든가 취업이라든가 이런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제, 알게 되는데, 이제 딸은 이제 로스쿨 쪽을 하고 있고 아들은 컴퓨터 사이언스를 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그 전에도 제가 미국으로 가려면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취업까지 하려면 이거는 스템을 해야 된다. 예. 컴퓨터 쪽을 하는 게 더 맞다. 이게 로스쿨이나 이런 미국 변호사들은 일단은 취업도 취업이지만 비자 문제가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스템 쪽보다. 예, 그래서 이제 제 주변에는 사실은 이제 미국 유학 갔다 온 분들 되게 많은데요. 이 문과 쪽 분들은 대부분 한국에 돌아와서 여기에서 또 다른 직업을 찾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 이 컴퓨터라든가 뭐 AI라든가 이런 쪽 로봇이라든가 이런 쪽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잡을 갖고 또 영주권 받고 뿌리 내리는 경우도 많고 예, 지금 트렌드는 좀 그래요. 예. 그리고 뭐 의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현지 여기 원래 의사 라이센스가 있는 분들을 이제 거기에서 예, 이민으로 받죠. NIW라는 이민으로 받기도 하고 예, 그런 것들도 조금 다르다. 마이스님이 목동 초5 남한데요. 초5부터 논서술령이 확대된다는데 논서술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거 아직 제안했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벌써 업체들이 제안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냈다, 의견을 냈다는 걸 갖다가 벌써 확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거는 아니고요. 근데 앞으로 이제 입시는 보세요. 얼마 전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AI를 갖다가 치팅해가지고 문제가 커졌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내가 실력을 보여주는 거는, 이 기계가 없이 사람이 내 생각을 말로 쓰거나 내 생각을 입으로 말하거나 이런 아예 예전에 클래식한 아날로그적인 그런 시험으로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그건 뭐 인원도 적고 가능하니까. 그러고 또 하나는 결국은 인간이 잘할 수 있는 것은 내 의견이 있는 그런 글을 잘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5부터 논서술령이 확대된다 이런 거는 우선순위가 많이 밀려요. 지금 5학년은 이제 한 3, 4까지 영어를 좀 많이 만들어 놓고 5학년 때부터는 수학을 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을 좀 하는 논서술은 일단 독서를 꾸준히 한다면 나중에 아웃풋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국어 입장에서는 그래도 학습지 하나는 꼭 풀어라. 예, 교재한 거를 꼭 풀어라. 뭐 우공비나 만점왕 같은 거 종합서적을 꼭 종합교재를 저는 꼭 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에 너무 여러분이 놀라지 마세요.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에요. HW맘님이 초1 공립초를 다니는데 내년 전학 예정이다. 성민학교와 일반 공립초. 근데 제가 성민학교가 뭔지 몰라요. 설명에 다시 올려주세요. 성민학교가 뭔지. 성민학교가 뭐 대안학교인가요? 아니면 오타인가요? 예, 이걸 다시 한번 알려주실래요? 네. 네. HW맘님이 들어오셨으면 성민학교에 대해서 저한테 대안학교 그렇죠? 예. 근데 왜 대안학교를 보내고 싶으세요? 대안학교를 보내야 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아이가 동네에 있는 공립학교를 다닐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다. 그러면 너무 가야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말이면 굳이 왜 초1부터 그렇게 교육비를 많이 쓸까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예. 그냥 초등학교 1학년 때 6학년까지는 그냥 동네에 있는 그런 학교 다니면서 학비 들지 않게 하고 동네 아이들도 사귀고 그리고 이제 필요한 과목들은 다시 여러분이 사교육을 좀 시키는 게 훨씬 더 돈을 아끼는 방법이죠. 굳이 저는 비춥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관계가 없지만 근데 그 이유를 또 여기서 밝히기 어렵다면
두 개 중에 왜 우리가 돈을 내고 갑니까? 예, 그냥 공립초 다니면 되지. 대한민국의 교육과정은 초등학교는 굉장히 비슷하고, 몰라, 사립 같은 경우는 특색 교육이라 그래서 교육과정 앤드 학교만의 특색 수업을 하는 거지만, 이렇게 뭐, 굳이, 대안학교에서 이렇게 돈을 들일 이유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저라면 안 한다. 저라면 안 합니다. 이재희 님이, 초6에 아이가 예비 초6, 아직 5학년이네요. 자, 5학년 학원에서 6-2를 한 번 더 다지고 3월부터 중1-1 수학을 가자고 하시는데 너무 늦게 가는 것 같은데 어떨까요? 이제 여기가 이 학원이 개별 수업 학원인지 아니면 학원의 교육 과정이 그냥 돌아가는 건지가 중요하고, 만일에 얘가 아니면 얘네 반이 6학년을 했는데 심화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지금 5학년이잖아요. 지금 5-2인데 6-2니까 1년 선행이잖아. 근데 6-2 어려우니까 한 번 더 해.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제 지금 만일에 얘가 중1-3월이니까 12월, 1월, 2월 3달 2달 반을 한 학기를 한다. 근데 이거는 옳다 그러다 말할 수 없어요. 이 아이가 6-1을 지금 초상위를 풀어. 근데 85% 정도의 정답률이 나와. 그러면 다시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얘가 뭐 기응 정도만 했어, 센 정도만 했어, 심화 문제가 좀 부족해. 그러면 심화하는 것도 맞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학원 시스템이 어떤지, 내 아이의 실력이 어떤지를 더 체크하셔야 된다. 이거는 뭐 이게 옳다 그러다 말할 수는 없어요. 예. 말할 수는 없다. 네. 이거 도반장님 들어오셨네요. 도반장님이 저한테 질문하세요? 잠깐만요. 잘 지내시죠? 그렇지 않아도, 한번 뵙고 싶었는데, 도반장님. 네. 혹시 서울 오실 때 저희 사무실 한번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한번 출연도 하셔도 좋고요. 네. 자, 홍수님. 코치님 안녕하세요. 경기 초5 남아입니다. 과학고 커리러 준비시키고 싶은데요. 현재 수학은 중학교 2학년 1학기 진행 중이고 책을 좋아하지 않아요. 과학, 논술, 국어, 기파랑이겠죠? 어느 부분을 하는 게 좋을지 추천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그냥 과학고만 본다면, 과학고 입시는, 기본적으로 중학교에서 수학, 과학의 등급만 들어가요. 입시 자체는. 그런데 면접이 있어요. 자소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책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게, 책도 문학이 있고 비문학이 있는데, 이 아이가 비문학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좀, 이해요. 문학을 안 좋아한다면 그래 그럴 수 있어. 근데 비문학까지 안 본다 그러면 컨텐츠가 부족한 겁니다. 아이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수학을 진도를 사실 그리고 5학년이잖아요. 근데 6학년 2년 반 정도 선행인데, 만일에 진짜 경기면 이제 경기에 북가고, 조금 더 수학을 조금 더 많이 해야 돼요. 조금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국어는, 책을 안 읽는다면, 그래도 국어 논술 전문학원 가는 거 괜찮아요. 예. 근데 기파랑처럼 수능을 할 필요는 없어요, 아직은. 그리고 내신도 아직은 아니고. 그래서 오히려 수학 비중 10% 업, 그리고 수학이 어느 정도 진도가 끝나서 중등이 끝나다 그러면 과학이 좀 진도가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논술이 이제 쓰기라기보다는 이 친구는 오히려 그냥 국어를 제대로 배웠으면 좋겠어요. 국어를. 그러니까 논술이라는 거는 약간 한 파트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국어 전체적인 거. 초등고 클래스 B를 좀 들으실래요? 예. 샤론 코치 클래스에 들어가서 온라인 강의 플랫폼, 초등고 클래스 B를 좀 보셔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교육 과정을 짜야 되는지를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님이 안 그래도 제안이란 단어, 그냥 의견을 냈다 이런 거니까 확정이 아니에요. 확정이. 말씀님이 명쾌한 답변.
백반 감사합니다. 뽀님이 1학년 소마를 6세, 7세, 8세 다녔다. 이제 영어 학원도 보내야 될 것 같은데 소마를 그만두기 아쉬워요. 둘 다 보내기 어려운데 소마를 1년도 보내고 영어를 보낼까요? 아니면 소마를 그만두고 영어를 보내는 게 나을까요? 소마를 그만두고 영어를 한 번도 안 다녔어요? 그러면 지역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만일에 영어를 하나도 안 다녔다 그러면 개별 수업으로 먼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영어 해야 된다. 그리고 소마를 안 다녀더라도 집에서 뭐 디딤돌 기흥이나 최상위 풀면 된다. 초1, 초2까지는 집에서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좀 부족하다 그러면 문제 해결의 길잡이 정도 한 권 정도 아주 쉬운 거로 해도 괜찮다. 도반장님이 초사 아이가 하루에 영어 영상을 4시간이나 보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루 시간을 갖다가 주간 계획표를 짜 보시고 초등학교 4학년이면 지금 3학년부터 시작된 국어에 대한 공부가 그러니까 우리 국어를 시험용 국어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국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기본기가 다져 있어야 되고 또 4학년부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수학 진도가 좀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영어 영상이 4시간을 쭉 스트레이트로 보는 건지 중간중간 짬짬이 보는 건지 또 영상도 이 친구가 뭔가 자기의 관심사를 뭐 탐구 보고서 쓸 정도로 깊게 보는 건지 아니면 재미삼아 그냥 킬링 타임으로 보는 건지는 좀 다르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이가 일단은 좋아하는 그런 주제에 관련된 영어 영상을 보는 건 좋아요. 근데 이게 just 그냥 watching, 보는 거로 끝나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보는 건 안 돼요. 이걸 보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받아쓰기도 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고, 그거에서 내 의견도 쓸 줄 알아야 되고, 뭔가 이거를 교재처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좋다. 물론 뭐 4시간 내내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도 1시간은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지금은 수학이 되게 중요해서 하루 시간표 주간 계획표라고 제가 옛날에 책도 드렸을 텐데 엄마 주도 학습에도 있고 저희 유튜브 샤론코치 TV에 주간 계획표 지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하루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는지 시간 관리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랑 같이 한번 그걸 만들어 보세요. 네. 대형이고 심화가 부족하다고. 대형이에요. 그럼 근데 대형도 이게 걔네 반 전체가 아까 수학학원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반에 10명이 있다. 그럼 10명 전체 중에서 어떤 애는 수학이 진도가 잘 나 있고 어떤 애는 뭐 덜 돼 있는 애들 있을 것이고 이게 레벨이 막 세분화돼 있냐 이거야. 적어도 그 반에 한 80% 이상이 심화가 부족하다 그럼 심화하는 게 맞겠지. 근데 우리 아이는 아니야. 우리 아이는 심화가 잘 돼 있어. 근데 그 반에 있을 뿐이야. 그럼 얘는 빼야지. 다른 데 가야지. 그렇죠? 예. 그래서 학원에 이렇게 휘둘릴 필요는 없다. 휘둘릴 필요는 없다. 도반장님, 네, 한번 오세요. 네. 미미님. 책을 좋아하는 초6 여자아이 졸업하고 중학교 가기 전에 의미 있는 책을 추천해 주고 싶은데 코치님 추천도 궁금합니다. 중학교 가기 전에 읽을 거는 아주 현실적으로 말하면 이 아이가 가는 중학교에 그 학교 알림이 들어가면 거기에 학업 성취 이런 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수행평가가 있고 아니면 학교 홈페이지에 추천 도서 리스트가 있거나 아니면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그 수록 도서 이런 연계 도서 그런 것부터 먼저 읽어야 돼. 그거를 먼저 읽어야지 얘가 편해요. 그래야지 이게 독서가 이렇게 기반이 돼 있어야지 모든 시험이나 뭐 평가나 편하거든. 그리고 그거는 학생한테 아주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교과서에 실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행평가를 주시는 거고 그 리스트를 먼저 해라. 만일에 의미 있다는 거는 개별적인 거잖아. 그거는 이 아이의 진로지. 뭐 얘가 뭐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 그럼 뭐 패션 디자이너의 뭐 코코 샤넬 같은 위인전이라든가 아니면 옷을 어떻게 만든다든지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뭐 의류에 관련된 역사책이라든가 하여튼 얘가 관심 있는 어떤 주제를 갖는 책은 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알려드릴게요.
미드님이 말을 쓰다가 말은 거지. 다시 쓰세요. 뽀하루님이 아까 뭐 했어? 아, 경기 비학군지라고? 네. 홍수님이 나한테 비슷한 질문 했었다고? 홍수님 어디 있어? 아, 이거, 경기초 오 남아? 코치님 저번에도 비슷하게 질문했었는데 여전히 수학 조금 더 신경 써보겠습니다. 국어 전반적인 커리를 챙겨주는 것이 어디일지? 국어 전반적인 커리는 교재로 하는 거야. 교재로. 학원이라기보다는. 보통 초등학교의 국어 학원은 국어 논술 학원이라서 오히려 그 국어 시험용을 위해서 국어 영역을 좀 나눠서 하는 거지 국어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교재로. 우공비나 만점만 같은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풀어보는 훈련은 되게 중요해요. 그걸 되게 잘할 수 있어. 문학책보다 비문학책. 책을 너무 안 읽어서 돈 주고. 그러니까 논술, 봐봐. 생각을 해봐. 홍수님. 얘가 책을 읽는 거, 인풋을 지금 안 해서 고민인 거잖아. 논술은 아웃풋이잖아. 아웃풋까지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부담이란 얘기야. 특히 남자아이들은. 그럴 필요는 굳이 없다. 아웃풋은 나중에 해도 된다. 그래서 오히려 그거보다는, 사실 이제 이과형 글쓰기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실험 보고서라든가 논문 같은 거 이런 거 쓰는 것도 다 훈련이거든. 예. 그런 것들도 해봐야 돼, 자꾸. 그러니까 탐구 보고서 쓰는 훈련은 되게 중요해요. 예. 근데 그거 말고 논술에서 말하는 거는 조금 달라. 이게 달라. 그래서 제가 그런 거는 아직은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거야. 알겠지? 말씀님이 목동 초3 여아 아이가 중소형 수학학원에서 차곡차곡 실력을 쌓아 기초와 심화를 병행하며 6학년 선행을 하고 있어. 초3이 1년 다니니 반 아이들이 줄어들며 2명만 남아 조용해서 지루하고 재미없다는데 CMS 같은 교과는 대형으로 옮겨줄지 계속 다닐지 고민입니다. 학원을 옮겨야 할 큰 이유가 없어 보여 환기 차원에서 여러 명 함께 하는 곳을 옮기는 게 좋을지요? 나라면 학원비를 내고 과외를 받는데 왜 옮겨? 왜 옮겨? 그리고 얘가 차곡차곡 실력이 있잖아. 아니 학원에 가서 친구 사귀는 것도 아니고 아니 내가 학원비는 예를 들어서 10명을 나눠서 n분의 1로 1인한테 받는 건데 얘는 지금 1인 돈은 10분의 1로 내고 지금 전체를 다 거의 많이 다 2명만 한대잖아. 완전히 개인 가해하잖아. 너무 좋은데? 나라면 학원에 가서 막 선생님 막 맛있는 거 사드릴 것 같은데? 그러면 선생님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니까 아이도 신나하고 어머님도 좋아하는구나. 더 잘 가르쳐 주지 않을까? 아니 여길 왜 그만두겠다는 거야? 이 좋은 학원을? 그리고 교과 가면 또 해야 돼. 왜? 거기서 가르치는 평가랑 여기랑 평가가 달라. 그럼 얘가 지금 초6 선행이지. 얘 CMS 가면 아마 4학년이나 5학년 할 수도 있어. 뭐하러 빼 그래? 오히려 여기서 더 쭉쭉 빼주지. 그리고 학원은 환기 차원 이런 건 없어. 학원은 그냥 다니면서 실력이 없으면 끊어야 되는 거야. 아니 학원이 무슨 학교도 아니고 뭐 재미삼아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돈을 내고 교육 상품을 사는 건데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을 것 같은데 내 생각은 나는 여기 좋아 보이는데 그냥 다니는 게 어떨까? 그 대신에 아이가 즐겁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엄마가 선생님한테 잘해야지.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뭐 간식을 하나 줘. 그럼 얘가 더 이쁘지 않을까? 인지상정이잖아. 사람 마음은 그렇게 돌리라고. 그게 더 맞지. 너무 좋은 얘기인데 왜 그래? 과외식이라 저도 좋지 않냐 했더니 경쟁도 좀 해보고 싶고 승부욕이 있는 아이. 그러면 이러지 말고 여길 다니면서 저거를 해. 성대경시를 봐. 여길 다니고 성대경시를 다녀서 경쟁을 크게 해. 그 동네에서 조그맣게 경쟁하는 거 별로 의미 없으니까 오히려 그 학원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서 얘가 이제 그 경시대를 나가겠다. 그 동기부여를 확 주라고. 그럼 선생님도 얼마나 신나야 가르치시겠어. 그럼 이제 그 학원들이 나중에 손님이 많아지겠지. 나라면 싸이를 좀 크게 해라. 아니 그 옆에서 그 조그만 애들하고 경쟁해서 오종종해서 뭐 할 거야.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한번 그렇게 동기부여를 한번 시켜봐라.
이재희님이 코치님은 아이들 키우실 때 어떻게 훈육하셨어요? 저는 제 감정에 너무 휘둘려서 감정적으로 훈육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지금 반성하는 거잖아. 이제 우리가 화를 낼 수 있어. 근데 봐봐. 아이들한테 화를 낼 때 우리가 상대가 무서워, 안 무서워? 안 무섭잖아. 아이들은 우리가 갑이고 아이가 을이라고 생각하잖아. 우리가 몸도 크고 우리가 돈도 있고 우리가 또 영향력이 큰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을의 입장에서 우리가 내가 다른 일 A로 화가 났는데 우리 아이한테 아이와 관계없는 일로 화를 놔도 우리는 화를 낼 수 있는 거잖아. 그건 안 된다는 얘기야. 그건 안 된다는 얘기야. 걔가 뭔 죄냐고. 그리고 그거는 관계를 굉장히 나빠져. 그런데 그거 말고 아이가 정말 잘못했어. 근데 이건 훈육을 해야 돼. 훈육의 뜻은 뭐냐면 내가 야단을 쳐서 행동이 교정되는 거야. 생각까지는 안 될 수도 있어. 일단 행동이 교정. 예를 들어서 만일에 내가 너무 힘들어. 근데 얘가 물을 먹고 흘렸어. 아니면 뭐 그릇을 막 깨트렸어. 이럴 수 있잖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얘가 물을 흘린 것도 화가 나지만 내가 그걸 닦아야 되는 게 화가 나는 거잖아. 나 누워있는데 일어나서 막 저거 닦아야 되고 걸레 빨아야 되고 막 짜증이 나잖아. 제일 나쁜 거야. 그거는. 나는 어른은 짜증을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해. 짜증은 뭐냐면 내가 지금 힘이 없어. 버거워. 그래서 그런 게 그렇게 행동이 나오는 거야. 그거는 효과가 1도 없어. 근데 훈육이라는 거는 아이한테 내가 아이 메시지로 말해주는 거야. 아들, 엄마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누워있는데 물을 흘렸네. 그럼 네가 걸레 갖다가 좀 닦아줘. 이래서 얘가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행동을 잘못하면 나도 힘들구나. 우리 엄마도 힘들구나. 그걸 알아야 돼. 그래야지 마음이 움직여서 얘가 바뀌는 거야. 근데 어떤 엄마들이 감정이 해면이냐 굉장히 센시티브한 엄마들이 있어. 비만 와도 막 센티해지고 눈이 와도 센치해지고 낙엽 떨어져도 막 눈물 나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 유난히 그런 분들은 자기 감정이 우선인 거야. 근데 엄마는 자기 감정을 좀 뒤로 숨겨야 돼. 왜냐? 엄마가 흔들리면 전체적인 집안 분위기가 나빠지니까. 내가 화가 나가 있어. 그럼 퇴근하고 오는 남편도 내 얼굴 눈치 보지. 아이들도 엄마 눈치 보지. 그러면 비밀이 많아져. 그 집안에는. 말을 할 수가 없어. 엄마한테 어떻게 말을 해.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내가 화가 났을 때 원인을 내가 파악하라고. 내가 지금 왜 화가 났지? 내가 뭐가 화가 났지? 진짜 저 아이 때문에 내가 화가 난 건가? 그게 아니라면 아이한테 그러면 안 돼. 근데 이런 건 있지. 푸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들, 엄마가 너무 힘들다. 사는 게 뭐가 안 되냐. 이러는 거는 괜찮아. 객관화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아이가 엄마를 토닥토닥거려줘.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렇지만 A로 화를 냈는데 아무 관계없는 일로 우리 아이한테 화를 내는 건 안 된다. 이거는 약간 범죄라고 봐 나는. 그거는 하면 안 돼. 알겠지? 하트를 한번 올려봐. 하트를 한번 올려보자. 알겠지? 그치. 근데 많이 그래. 나도 옛날에는 있잖아. 남편이 화를 낼 때 화를 내는 이유를 몰랐었어. 그리고 막 짜증내는데. 근데 그거 뭐냐면 이제 자기가 번아웃까지는 안 가는데 이제 좀 버거운 거야. 버겁다는 말이 맞아. 이번에도 3박 4일 여행을 갔는데 마지막 날 남편이 짜증을 냈어. 옛날 같으면 내가 있잖아. 진짜 싸웠을 거야. 뭐 하는 짓이냐 이러면서. 나도 한성질 있잖아. 근데 요즘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이고 우리 남편이 이제 3일 동안 잘 참고 견디다가 4일째 이제 체력이 딸리는구나. 힘이 드는구나. 몸이 부대끼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살짝 피해 있는 거지. 나는 아들도 그런 걸 몰랐어. 아들도 멀쩡히 착하다가 어느 순간에 막 말도 안 되는 거 화를 내는 거야. 근데 나는 굉장히 좀 이성적인 사람이거든. 뭐야 저 왜 저러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는 이해를 하는 거야. 힘들구나. 그러면 그냥 쉬라 그래. 쉬어. 근데 그게 우리 집에서 다 통해. 우리 남편도 나한테 뭐 얘기하면 자라 그래. 막 안방에 넣어 나를 갖다가 들어가. 왜냐면 나를 얼굴에 벌써 막 나타나는 거야. 나 이제 끝났다. 체력 방전이다 드러나는 거지. 막 넣는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들어가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나를 아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돼. 알겠지?
아유, 왜 이렇게 웃겨. 아이가 숙제든 뭐든 늦게 해서 화를 내는 이유가 제일 많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늦게 하잖아. 시간을 타이머 갖다 놓든가, 여튼 시간의 양을 알려줘야 돼. 애기들은 양을 잘 몰라. 이 시계를 보잖아. 2하고 3, 4, 5 이거는 숫자야. 근데 우리가 쓰는 시간의 양을 얘한테 알려줘야 돼. 그래서 이거는 20분, 5시 10분에서 5시 30분 될 때까지만 하는 거야 라고 시간의 양을 알려줘. 타이머 써도 돼. 그 훈련이야. 그러면 되는 거야. 봐봐, 이제 얘가 숙제 안 했어. 그럼 얘가 막 졸립다가 징징거리지, 뭐 숙제 못했다가 울지, 막 이러니까 막 짜증이 막 와. 이게 계속 반복이 됐잖아. 그래서 이제 화가 날 수 있어. 그럼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야. 얘가 어떤 시스템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 버려야 돼. 시스템으로. 뭐 애가 뭐 변할 거야. 안 변해. 이걸 훈련을 해야 돼. 몸에 배어야 된다. 알겠지? 썬님이 예비 초일 남아 학원과 교습서를 통해 수학을 공부하고 있다. 초등학생 때 수학 한 학기에 문제집을 몇 권 풀어야 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디딤돌 기응과 최상위 정도면 정답률 85% 넘으면 다음 학기 진도 나가도 되는 걸까요? 근데 지금 얘가 하는 수준은 예비 초1이잖아. 초1까지는 수학 교과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은 예비 과정이야. 약간 프랩이라고 봐야 돼. 그래서 사실은 뭐 영어, 사회, 과학도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뭐 한 달 반, 2달에 한 학기를 끝낼 수도 있어. 그게, 보통 그렇게 하니까 대치동에서도. 그런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막 진짜 고1이 된다. 고1 한 학기 못 끝내. 몇 번을 돌려야 돼. 이걸 갖다가. 어려워. 양도 많고. 그래서 이런 룰은 없는데, 근데 얘가 왜 학원도 다니고 교습소를 또 다니는 거야? 왜 이래야 되지? 지금은 영어도 해야 되고, 예, 사고력 수학도 해야 되고, 막 그런데, 뭐하러 7세를 갖다가 학원과 교습소에서 다 수학을 가르칠까? 바란스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예비초, 우리 예비초 클래스가 있을 것 같은데, 그 강의를 좀 들으실래요? 예, 썬투게더님, 투게더님 또, TW네. 그렇지 않아? 이거는 조금 안 맞아. 이렇게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없다. 김양희님, 네, 라이브 알람이, 네. 저한테 예전에, 저 미국 갔을 때 양희님 꽃다발 보내주신 분 맞죠? 예. 저 이름 기억하는 것 같은데요. 예. 잘 지내시죠? 예. 라이브 알림이 나와서 정말 반가운 마음에 들어왔어요. 한국에 있진 않지만 코칭 열혈 팬이라서 그냥 말씀하시는 거 듣고 싶어서 돌아왔어요. 늘 속 시원한 답변 들으면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져요. 예. 그때 너무 감사드리고 그 기억을 제가 뚜렷이 갖고 있고요. 네. 잘 지내시리라 생각하고요. 예. 3월에 저도 미국 갑니다. 예. 3월에 미국 가서, 3월에 미국 가서 한 3주 정도? 샌프란에도 있을 거고, 요세미티 쪽도 있을 거고, 라스베가스 쪽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아유, 반갑습니다. 예. 맞다고 하시네요. 네. 이렇게 우리 인연이 글로벌합니다. 그렇죠? 네. 네. 폴카님 들어오셨어요. 네. 코치님 안녕하세요. 아이 교육뿐만 아니라 지혜를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네. 러브, 네, W님. 7세, 예비초 남아 CMS 다니고, 연사는 1-2 문제도 혼자 잘하는데, 문장제는 앞부분은 대충 읽고 답을 적어버립니다. 1학년 심화 교과 문제집도 문장제가 문제입니다. 수학 독해 문제집을 꾸준히 하면 나아질까요? 근데 이거는 남자아이들의 전체적인 현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아이들은 아직까지 발달 단계로 봤을 때 발바닥에 리비도가 있어서 막 다녀야 되는 연령인데 우리가 이런 아이를 앉혀놓고 공부를 시키는 사실은 어른이 잘못된 거지.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장제를
얘가 이렇게 눈으로 보고 있는 게 힘들면 옆에서 엄마가 같이 읽어주면서 끊어서 일단 듣는 것도 괜찮아요. 약간 이야기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한국어는 어디를 끊어 읽느냐에 따라서 뜻이 많이 바뀌잖아. 그리고 문장 안에 팁이 다 들어있는데 문장을 안 읽으면 팁을 못 받고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쉬우니까 가능하지만 이게 어릴 때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진짜 어려운 문제를 못 풀게 되거든. 네, 그래서 엄마랑 같이 그냥 옆에서 읽고 끊어주고 재미있게 엄마가 해보세요. 엄마가 충분히 할 수 있어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다. 학원 간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책 보는 것도 중요해서 독서 환경을 만들어주고 차근차근 수학 문제집을 추가로 학습할까요? 책도 이게 이제 아들들은 책을 좋아하는 애들도 있지만 책을 싫어하는 애들도 있고 또 책이라는 거는 결국 우리가 컨텐츠를 배우려고 하는 도구잖아요. 그게 안 되면 영상도 괜찮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같이 뭐 유튜브 안에서 볼 수 있는 거고 많아요 방법은. 아니면 그림책도 괜찮고 괜찮아. 그래서 일단은 남자애들은 이제 내가 새로운 걸 배운다가 1번이야. 신난다. 그리고 내가 잘난 척하고 싶고 막 아는 척하고 싶고 이거 우리 활용해야 되거든. 그거 활용하고 그리고 문장제도 이렇게 이거 읽었을 때 네가 새로운 소스를 알게 된다는 거 기쁨을 느끼게 해줘야 돼. 그래서 이게 훈련을 시키는 거야. 따박따박.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너무 정상적이니까 괜찮다. 사고력 주일에 학원이랑 교과 교습을 다닌다고. 사고력 주일에 하고 있구나. 아까. 근데 그 기준은 없어요. 그냥. 그리고 초1, 초2는 최상위도 굉장히 쉬운 거야. 툭툭 넘어가도 돼. 괜찮아요. 예. 어디 보자. 선투게더님이 네, 감사합니다. 네. 키미키미님이 동탄 초2 남아 학교에서 학교 분위기가 안 좋은데 아이는 잘하니 학혼지 전학 권유를 받았다. 아마 학년 학급이 2반뿐인데 학년 분위기가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학혼지 갈 여건도 상황도 안 되고 아이가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요. 가고 안 가고 차이가 많이 날까요? 여기서 제가 잘 봐줄 수 있는 팁은 없을까요? 근데 학군지 전학 권유를 누구한테 받은 거야? 학교 선생님? 아니면 뭐 학원? 왜냐하면 아니 2반밖에 없어. 애들이 그렇게 귀한데 그러면 학교에서 더 학교 분위기도 더 좋게 만들고 애들을 잡아야지. 뭐 전학까지면 그 학교는 폐교가 될 건가? 라는 생각 하나. 2번째, 혹여 선생님들이 귀찮은 게 싫은데 이 아이가 굉장히 지적 호기심이 많아서 질문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약간 행동이 조금 이렇게 뭐 빠르거나 이래서 선생님이 와, 쟤 힘들다. 혹시 그러지 않을까? 정상적인데 어른들이 그거 안 하려고 하는 혹시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거. 그래서 누가 권유를 했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 그리고 왜 이사를 가야 돼? 거기 있으면 되지.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여건도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요 질문에서 학교에서 학교 분위기가 안 좋은데 요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아이는 잘하니까 이게 진짜 잘하는지를 한번 체크하라는 얘기야. 아이는 잘하니까 또래 애들은 공부 안 하고 그냥 대충인데 얘만 공부를 열심히 하려는 그런 잘하는 건지 아니 초이가 무슨 교육과정이 대단하다고 얘가 이 학교를 못 다니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치?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코치님 오늘 헤어 볼륨 아름다우세요. 오늘 지난주에 일본 가기 전에 염색을 했는데 머리를 좀 오늘 감고 사실은 오늘 아침에 피지막 운동하고 와가지고 머리가 좀 가라앉았긴 했는데 그냥 한번 내가 그냥 그 사실 모자를 좀 가져왔어요. 근데 또 정신 없어서 그냥 뭐 감사합니다. 헤어가 얇아서 이제 제가 3월부터 한번 약을 무슨 약 한번 먹어볼까 생각은 하고 있어. 좀 풍성해졌으면 좋겠어. 아주 엄마 닮았어요. 우리 엄마랑 똑같아. 이거 유전인 거 아시죠? 여자들은 헤어
그다음에 가슴 뭐 이런 바디도 다 엄마 많이 닮아. 예, 나 우리 엄마 닮았어. 괜히 엄한 얼마를 갖다가. 아, 코치님 초등급 클래스비 신청했어요. 열심히 담임 선생님 그랬다고? 이상한 분이스. 근데 좋은 선생님 아니다. 아니 애들도 없으면 두 반밖에 없으면 애들 한 명 한 명 개별로 잘해. 근데 얘를 진짜로 얘를 갖다가 위한 거라면 아니 근데 나는 솔직히 그래. 초등학교 2학년 뭐가 차이가 나. 뭐 말이 안 되는 건데 조금 어쩜 좋아. 그러면 선생님한테 솔직하게 말해야 돼. 내가 이사가 형편이 안 된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이사가 형편이 안 되고, 그럼 아이가 그래도 이렇게 무난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팁을 좀 달라 그래. 그리고 학교는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엄마가 공부 따로 시켜도 되는 거고, 아이들과 수준이 안 맞다면, 이사를 못 가는 상황인데 뭐 어떡하겠어. 그렇지? 그럴 때는 솔직히 물어보는 게 더 낫다. 괜히 돌려서 말해서 하지 말고. 러브님이 학원 테스트에서도 문장제를 틀리니 고민이었는데 꾸준히 제가 옆에 서포트 하는 거야. 서포트. 양희님이 늘 아름다우시다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코치님 수능 페이지 관련돼서 수능 페이지 이거 제안이야 제안. 아이디어를 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수능 페이지가 안 되는 게 이유가 뭐냐면 이게 약간 국가시험 같은 거잖아. 국가시험. 그러면 그래서 국가시험이 있어서 대학교 입시의 전체적인 거를 잡아주는 거거든. 마지막 옵션을 잡아주는 거라고. 이게 폐지가 돼. 그러면 우리는 각 대학들이 원하는 인재상에 맞게 하려면 있잖아. 사실 돈 진짜 많이 들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에 우리나라 대학이 미국의 아이비 리그처럼 입시를 치른다고 생각해 봐봐. 이건 뭐 기부 입학도 당연히 생길 것이고 아이들 스펙 장난 아닐 것이고 좋은 거 아니에요. 예. 이런 게 훨씬 더 돈이 적게 드는 겁니다. 이건 나라 예산으로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아니야. 그리고 이런 거 21년생 엄마 고민도 하지 마. 어떻게 될지 몰라. 어떻게 될지 몰라. 어떻게 될지 몰라. 탈모 앰플. 그게 앰플은 아니고 약인데 아주 굉장히 좋은 게 좀 개발됐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건 모르겠어, 나도. 제가 정확히 해보고 나중에 이야기해 줄게. 미드강님이 코치님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그 지역 탑 고등학교 못 가면 대학도 어려울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 이번에 수능 만점이 다 어디서 나왔어요? 예. 별로 유명하지 않는 학교에서 나왔잖아. 광주 서석고, 전주 한일고, 우리가 공주 한일고 알아도 전주 한일고 모르잖아. 그렇잖아. 세어거에서 하나 나왔고, 광남고 하나 나왔고, 재수생, 서울 가왔고, 뭐, 그건 뭐 시대인재나 메가나 어디서 나오겠지. 그렇잖아. 아니야. 오히려 지역 인재라는 게 있어요. 비수도권에는. 수도권은 지역 균형이라는 게 있어. 그 지역에서 내신 관리를 잘하고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춘다. 2, 3등급 맞는다. 대학 가기 너무 쉬워. 근데 의외로 이걸 못하는 거야. 엄마들이 입시를 잘 몰라서. 비평준화 지역도 이제 두 종류야. 예를 들어서 비평준화 지역이 이제 평준화 지역, 경기권 같은 경우 이제 뭐가 다르냐면 학교 내신을 수능 스타일로 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 스타일 낸다는 얘기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는 뜻이자. 그럼 이제 수능도 쉬운 거지. 그러니까 비평준화 간다는 건 사실은 내신이 어렵더라도 수능 등급을 맞출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 근데 만약 그게 아니다 그러면 사실은 수능 등급을 못 맞추는 거야. 최저 등급을. 2등급, 3등급 못 만드는 거지. 그 차이라고 보면 돼. 예, 이렇게 보는 거다. 아시겠죠? 참 우리의 질문은 끝이 없지, 그치? 근데 여러분이 이제 제가 왜 한 달에 한 번씩 김 기자가 간다 하잖아. 그게 굉장히 중요한 뉴스만 추려서 뉴스를 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벌써 뭐 이런 그 2040년 뭐 그다음에 뭐 7세고시 폐지 막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그 관련된 기관들이 막 마케팅에 쓰잖아요, 여러분들. 아니야. 더 지나봐야 되는 거야. 더 지나봐야 되는 거야. 근데 나는 사실은 그 유아 영어 학원들이나 이런 데가 그렇게 아이들을 그 초등 수준의 영어 실력을 요구해서 시험 보는 것 자체는 전 반대해요. 그거는 의미가 없어.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영어를 잘하지도 않아요.
예, 예. 그리고 학원이 아니 못한 애를 데려다 잘 가르치려고 해야지.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지. 물론 레벨별 수업은 뭐 가능하겠지만 저거는 좀 아니다라는 거 생각을 해요. 내 생각도. 아시겠죠? 아이고 오늘 또 이렇게 재밌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자, 이제 금요일은 오전에 운동을 하고 점심을 먹고 라방을 하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취미로 하는 노래교실 문화센터 이제 저희 아파트 안에 있는 거예요. 거기 갔다가 이제 그렇게 돌아가는데 그래서 금요일은 좀 바쁘지 정신이 없지. 그 대신에 뭐 또 어떻게 또 시간은 잘 흘러가고 있죠. 예. 마지막 질문 하나송님. 오늘 예비초일 예비초 여러분들. 초등 저 클래스라는 강의도 있고 예비 초 클래스라는 강의도 있어. 그 강의 좀 들을래 제발? 제발 좀 들어줘. 그러면 이런 많은 질문 여러분 할 필요가 없어. 노래 배워요. 노래 배워요. 노래는 배운 지 아들 고3 때부터 제가 노래를 좀 배웠어요. 예.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강사는 노래를 배우는 게 좋아요. 폐활량도 되게 좋아지기 때문에. 자, 하나송님. 예비초일 이어와 영유 3년 다니고 일반초 입학을 앞두고 있다. 배정된 학교가 올해 개설된 학교, 단지 내에 있는 학교다. 학생 수도 많지 않지만 신설 학교의 장단점이 좀 우려가 되더라고요. 아이가 경쟁하는 것에 취약해서 학군을 가는 것도 고민되고요. 로드맵 짜주기 어렵습니다. 짜줄 게 뭐가 있어, 초일을. 그냥 다니면 되지. 아니 그리고 새로 학교고 단지 내에 있는 학교 새 학교면 시설도 엄청 좋고 선생님들도 젊은 선생님들 많이 와. 그리고 새로운 거 많이 해. 괜찮아. 그냥 다녀. 그리고 애기인데 뭘 예비초 1인데 예비초 클래스 들으시고 과목별로 조금 세팅하세요.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 걱정하지 마. 이제 질문 올리지 마세요. 이제 이수영님. 중학교부터 이사가면 농어촌이 되고 아니면 같은 지역에서 30분 거리로 이사가면 자사고 들어가기 쉬워지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될지 고민인데요. 근데 어느 자사고? 어느 자사고인지 모르겠네. 이제 농어촌은 이런 걸 해야 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농어촌 전형이 이제 수시는 농어촌이고 정시는 기회균형 전형이거든. TO가 많아. TO가 많단 말이야. 하늘고. 근데 이런 거야. 농어촌은, 예를 들어서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6년을 갖다가 부모랑 같이 있는 거잖아. 주민등록이 돼 있어가지고. 그러면, 실제로는 인서울대학보다는 그 지역 내 학교 가는데 굉장히 유리하다. 이게 더 맞아. 아니면 정말 얘가 별도로 해서 정말 수능을 잘 봐서 중대가 좀 많이 뽑거든? 네, 그런 식. 근데 하늘고는 전국 자사잖아. 그치? 전국 자살에서 일단 수시로도 많이 갈 수 있고, 그리고 정시는 좀 약하긴 해. 근데 그래도 괜찮은데, 나라면 나는 하늘고 보낸다, 야. 왜냐면 그 수준이라는 것도 있잖아. 인천 하늘고 괜찮을 것 같아? 자, 마인드님이 예비초 남아. 오늘 예비초 특집이다. 사립초 당첨돼서 가게 되었는데 영유를 안 다니고 인류를 다니면서 학원을 다녔다. 파닉스를 끝낸 상태고 사립초 다니면 저학년 때 사교육은 안 하려고 하는데 영어학원을 따로 보내주는 게 나을까요? 100%. 아니 거기 오는 애들은 다 영유 3년 다니던 애인데 얘가 출발선부터 다르잖아. 그리고 사립초를 다니는데 사교육을 안 한다는 건 오해야. 사립초 다니는 엄마들이 학원 더 많이 다녀. 왜냐하면 거기 교내 대회에 다 응시해야 되니까 오히려 국가대표한테 많이 하는데 국대들한테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해야. 사립초를 가면 사교육을 안 한다? 무슨 소리야? 훨씬 더 많이 해. 비싸게. 얘는 해야 될 것 같아. 코치님이 손태진의 타인 노래를 들으라고 해서 듣고 제가 트롯에 빠졌다고. 맞아. 하늘고 됐다. 여기까지 하자. 소수아님이 뭐야? 하고 싶어하는 친구 7세 영윤 1 이게 무슨 말이야?
영유 1년 될까요? 7살인데, 이제 7살인데 영유 1년 애들 보낼까 이런 뜻이요? 나는 보낸다. 왜냐면 그게 그 많은 절대적인 시간을 엄마가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 자, 여기까지 하고. 겨울방학 캠프 공지 올렸는데, 지금 아마 프라이빗하게 진행될 것 같아서, 예, 공지도 올려놨어요. 블로그에 있어요.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하자고요. 네.